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일부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중국인 총책은 다른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인 총책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들은 모두 9명. 이들은 지난 4월 한국으로 귀국한 일당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조직의 거점을 직접 확인한 건 지난 6월. 이들이 귀국하고 약 2달이 지난 뒤였지만 여전히 조직의 거점에서는 또 다른 한국인들이 목격됐습니다. 중국인 총책이 한국인 조직원들만 바꿔 범행을 계속하는 방식이라고 내부자는 증언합니다. 거래소 가입 유도하고 금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4개월 정도 한 파트라고 부릅니다. 한 파트가 끝나면 다른 팀이 와서 다른 증권사를 사칭해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중국인 총책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하기 때문에 한국 조직원들은 윗선 일부를 빼곤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실제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활동하는 범인을 검거를 하는 것은 현지 경찰의 도움이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필리핀, 베트남 등과 달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가 없어 공조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파견돼서 현지 경찰과 같이 활약할 수 있는 협력 체제, 협약을 맺는 것이 사법당국 간 공조 수사의 한계 속에 한국인을 노린 범죄는 낯선 땅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9시 뉴스를 통해서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의 실체를 연속 보도한 이후 충격적인 제보들이 속속 KBS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KBS가 취재한 곳이 아닌 캄보디아 내 다른 리딩방에 강급됐다. 극적으로 탈출한 40대 한국인이 자신이 직접 현지에서 겪은 한국 대사관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영업을 하던 40대 A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투자업체에서 계좌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근데 금액 1.5%를 제가 이제 받기로 한 거죠. 제가 진짜 모든 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냥 생각했고. 그런데 도착한 곳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했던 리딩방 조직의 거점과 불과 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범죄임을 직감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조직원들이 총을 들이댔습니다. 분명히 또 몇 번의 총이 되더라고요. 총 가는 순간 그냥 제가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렇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된 A씨. 다행히 숨겨온 휴대폰이 있어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중국을 번역해서 뭐 그걸 다 일일이 하라는데 걔네가 다 감시받으는데 그 앞에서 내가 신고하고 있냐고 그 경찰이. 결국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려 일주일 만에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탈출해서 나왔다. 저도 도와달라 들어가겠고 근데 기다리려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거기 사이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취업 사기 문제가 언급될 만큼 리딩방 등 범죄 조직의 한국인 감금 폭행이 빈번한 상황. 하지만 교민사회에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직접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백 번씩 받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취업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지만 있으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요. 사실상 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 시 현지 기관과 협조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한국 언론 최초로 리딩방 사기 조직을 해외에서 파헤쳤는데 이번 취재는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결정적으로 이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 안에서 활동했던 내부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제보를 해와서 이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이 내부자는 자신의 지인한테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지난 1월쯤에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내부자에게서 들은 증언과 또 조직 운영 자료를 또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현지 취재까지 결정했습니다. 네, 이 범죄 조직 취재하는 일,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해외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또 대사관의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취재 사실이 알려지면 이 조직원들이 숨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뒀고요. 기자 4명과 또 현지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현지 코디 가 이제 여행객으로 가장을 해서 일반 방송 장비가 아니라 DSLR 카메라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취재를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 리딩방 사기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스피싱 많은 피해자가 이미 발생했는데 이 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신뢰 형성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서 공포심을 자극해서 돈을 뜯어낸다면 이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부를 묻고 또 무료로 종목을 진단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리딩방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앱을 만드는데요. 이 가짜 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주식 투자 앱은 그 안에서 입금이 가능하다면 이 가짜 앱에서는 입금을 할 수가 없고 이 조직이 직접 따로 알려준 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해외에 취업하는 줄 알고 갔는데 현장에 막상 가니까 불법 감금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이나 현지 대사관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이 캄보디아 경찰은 외국인 취업 사기는 그 피해 당사자 본인의 직접 신고가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 대신해서 신고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감금을 당해보면 현실적으로 조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또 현지 언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인력이 제한적인 건 맞지만 무엇보다 이 자국민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최 기자가 이제 사기 수법도 자세히 잘 취재를 했는데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제일 유념해야 될까요? 우선 이렇게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으면 이게 제도권 안에 있는 업체가 맞는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검색을 해서 제도권 안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또 저희 취재진이 이 취재 과정에서 그 내부자가 준 그 운영 자료와 또 음성 녹취 파일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조직이 실제로 사용한 대본과 또 조직의 사기 수법을 아주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보시고 숙지를 해두시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 현지에서 취재한 최인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